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튜브를 연 이유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뭐 평범한 이야기 뭐냐면 우리 주변에 암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평범한 이야기 중에 아주 뭐 주변에 널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살이 찌면 걸리기 쉬운 암이 6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그 6가지 암이 어떤 것들인지 그걸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과체중은 암 발병 위험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기사들이 나 있고, 또 전체 암 환자의 9%가 비만이다. 대체적으로 암이 발생하면 체중이 이렇게 감소되지만 그 중에 또 9%는 이렇게 비만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비만이 암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른 것은 암 발병의 원인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비만은 예방과 개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으로 인해서 암이 발생했다면 이건 노력 부족이다. 얼마든지 운동하고 또 생식이나 뭐 기타 이런 식이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만을 탈출할 수 있고 뭐 얼마든지 다이어트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이다. 그건 본인이 잘못이다. 라고 얘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어갈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도 암 발병의 인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는 간암입니다. 간에 염증이 생기는 그 간경변, 간경화죠. 이런 것들이 암을 유발하는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에 있는 염증이 생기면 간이 표면이 우툴두툴해져요. 뭐 자관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간경변, 간경화가 있으면 그 표면이 아주 울퉁불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간 표면이 울퉁불퉁하다는 것은 간경화 진행되고 있고, 이런 간경화 있는 건 사람들은 염증을 유발하기 아주 쉽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간암을 유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건 스트레스성 지방간이죠.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방질세포에도 이상이 생겨서 간암 위험률을 높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이 받으면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런 간의 해독 기능이나 모든 기능이 떨어지면서 염증 수치가 높아져서 결국은 암을 유발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위암입니다. 너무 많이 축적된 지방은 만성 염증을 유발하죠. 이런 만성 염증은 뭐 아주 쉽게 해서 위염, 이런 것들은 소화기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너무 과체중과 비만, 뚱땡이들은 위암 위험률을 높인다. 뭐 주로 어떤 거냐라고 또 묻는 분이 있어요. 위암과 식도암 이런 암은 비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내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담낭암과 담관암입니다. 이 비만은 담석증 발생의 위험을 높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서 형성된 담석으로서 이런 것들은 담낭 내에 염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뚱뚱하신 분들은 담석증, 담낭에 돌이 잘 생기고 또 담관암이나 담낭암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은 뚱뚱하신 분들은 이 인슐린 생성을 방해합니다. 췌장은 인슐린, 글루카곤, 스마토스타틴이라고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고 조절하고 하는데, 이 뚱땡이가 되면 이런 호르몬 분비 기능에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췌장의 대사장애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암 발생 위험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갑상선암입니다. 체중이 과하게 뭐 몸이 이렇게 뚱뚱하게 뿔기 시작하면 갑상선도 역시 커집니다. 거기에 있던 지방질이나 조직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혈당을 이렇게 많이 저장하고 또 필요 이상의 영양 성분을 이렇게 저장하면서 갑상선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이 커질수록 그 조직 내에 돌연변이 세포가 또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호르몬 생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결과 갑상선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체중 또 비만하지 않도록 몸 관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난소암입니다. 지방세포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 생성에 관여합니다. 폐경 후나 스트레스가 많은 여성들은 과도한 에스트로겐 분비 때문에 유방암이나 이런 난소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비만일 때는 호르몬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만성염증 수치가 높아져서 난소암 위험률을 더 높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6가지 암이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비만도 이 6가지 암을 발생시키는 아주 작지만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데이터를 내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 발생 후에 후회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 하찮은 것 하나, 지금 말씀드린 비만이잖아요. 비만. 그건 운동하고 뭐 식이요법을 해서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방할 수 있고 예방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이어트라고 한다는 것은 꼭 살을 빼는 것만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살을 찌우는 것도 다이어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살을 빼기 위해서 그러면 살 빼는 방법 좀 알려주시오. 또 이렇게 들이대시는 분이 있어. 아무래도 안 빠지는데 왜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고 또 숨만 쉬어도 물이 이게 뭐야 살이 찌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빼게 좀 해주시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것은 이 체질별 식이요법이 가장 으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생식은 한 끼 먹는 이런 이 양의 칼로리를 보면 약 175에서 170에서 200 칼로리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식사량의 칼로리는 약 700에서 900 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세 끼를 다 먹는다고 보면 700 칼로리에서 900 칼로리라면 상고 27, 37, 21. 보통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 2100 칼로리에서 2900 칼로리가 됩니다. 보통 성인이 움직이면서 소비하는 칼로리는 약 1800에서 2000 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900 칼로리 3개를 먹었을 때 약 39, 27, 700 칼로리는 남는 겁니다. 그것이 지방으로 축적되면서 살이 찌는 겁니다. 그런데 이 175, 약 뭐 200 칼로리라고 본다면 200 칼로리 곱하기 3이면 600 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그죠? 2, 3은 6이니까 600 칼로리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생식을 먹는다면 600 칼로리예요. 그러면 1800 칼로리에서 2000 칼로리가 필요한데 600 칼로리밖에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1200에서 1400 칼로리는 어디서 끌어다 쓰냐 이게. 내 몸에 남는 거, 지방으로 남는 것들을 다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로 또 기르까지 합니다. 바꿉니다. 전환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전부 다 공급하도록 우리 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적게 먹는 게 첫 번째입니다. 많이 먹으면서 다이어트,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또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서 다이어트 한다. 그건 식욕 억제제.
그 약성이 떨어지면 몇 곱절로 먹어요. 그 요요 현상이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하고 부작용 없고 뭐 좌우한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거, 이거 생식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한번 확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 한 200조 정도의 효과를 씁니다. 첫째, 혈액순환이 잘 돼서 면역력이 보강이 되고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정신이 맑아져서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고, 피부가 예뻐지면 얼굴이 예뻐지고 살도 빠지고 뚱뚱했던 옷들 버리고 내 몸에 맞는 예쁜 옷을 선택해서 골라 입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장롱에 그냥 조그만 이쁜 옷들, 뭐 이런 그 쇼윈도에 보면 그 이쁘게 날씬한 옷들, 그 그냥 그림의 떡이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허벅지 하나 끼면 까딱 차버려. 그거 예쁜 옷 입고 마음껏 자랑하고 마음껏 멋있는 거 좀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 푸대자루 마냥 그냥 이 무시 푸대자루에 구멍 뚫려가지고 씌운 거 마냥 해가지고 덜렁덜렁 댕기고 그냥 여기 살 좀 어떻게 좀 감추려고 그 덜렁덜렁 씌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짝달라붙은 짓을 옷을 못 입잖아. 남들이 이쁜 거 괜히 그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할 이유가 뭐 있어? 지가 뚱뚱한데. 어? 그 남들이 쳐다볼까 괜히 시선 저쪽 쳐다보고 이쪽 쳐다보고, 버스 타도 제일 앞쪽 구석에 운전수 뒤쪽에 보면 그 바로 그 구석에 자리 있어요. 거기에 꽉 이렇게 그냥 처박혀가지고, 아니면 운전 바로 옆에 처박히고. 지하철 타봐요. 2인분이야 또. 그냥 앉지도 못하고 서 있으니 뚱땡이가 더 보이니까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 문턱 구퉁이에 그냥 쭈그리고 앉았고 괜히 할 거 없으니까 핸드폰에 주물럭거리고.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 노력해봐. 종아리가 이만해가지고 허벅지만 해요. 팔뚝도 이만해. 목도 이만해. 목이 없어요.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한번 해보지. 그래서 이런 비만을 예방하고 또 얼마든지 노력하면 비만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비만 탈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암이 걸리면 비만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살 좀 빼요. 살 좀 빼. 목욕비도 많이 나가. 물도 많이 들고 옷값도 많이 들고 여러모로 불편해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비만은 예방하고 개선이 가능한 이러한 품목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뚱뚱한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예방하고 개선시키면 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즐거운 생활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목청을 올린 거예요. 노력하세요. 비만으로부터 탈출하면 암으로부터 자유롭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